뉴스앤이슈 3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일주일 만에 김 전 차관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단은 오늘 오전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최근 법원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자마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단이 꾸려진 이후 일주일 만에 나선 첫 강제 수사입니다. 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로이킴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로이킴이 정준영 씨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며 출석 날짜를 조율한 뒤 곧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로이킴이 직접 사진을 찍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정준영 카톡방 멤버로 지목된 가수 강인과 정진우 씨, 모델 이철우 씨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 지원도 없이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을 비공개 소환한 데 이어서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조사에 관련 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전직 KT 인재경영실장 김모 전무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2년 KT의 공개 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당사자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담긴 김 전 전무의 공소장에는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한 일부 지원자들의 특혜 채용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12년 10월 서유열 전 KT 고객부문 사장으로부터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미 하반기 공채가 한창 진행돼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까지 모두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전무는 서류 지원도 하지 않은 김 의원의 딸에게 곧바로 온라인 인성검사를 볼 수 있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심지어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통보됐는데도 결과를 조작해 면접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KT 인사 담당자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나 경영진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내부 임원 추천자 또는 관심 지원자로 분류해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이런 특혜 채용이 KT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닷새 후엔 김 의원 딸의 채용을 부탁한 서유열 전 사장도 구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의혹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김성태 의원을 소환해 당시 자녀의 특혜 채용을 부탁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환경부 채용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담당했던 사무관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무관에게 지난해 이루어진 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상임감사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2기 첫 최고인민회의를 앞둔 가운데 경제건설 총력 전략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통일부는 내다봤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 전략 노선을 비롯해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부분들이 지금 상황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헌법 개정이나 국가기관 인선 등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권한이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전자담배 흡연자들에게 발작 증상이 따르자 전자담배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전자담배 폭발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전자담배 흡연자가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속속 보고돼 그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발작 증상을 일으킨 사람은 35명이며 10대 등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자담배를 몇 모금 마시자마자 발작을 일으킨 경우도 있고 흡연 뒤
하루가 지나 발작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FDA는 수집된 사례들은 자발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발작 증상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부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 한갑 분량에 해당하는 니코틴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고틀립 FDA 국장은 발작 증상의 원인이 전자담배 흡연 때문인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텍사스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폭발 사고에 따른 경동맥 파열로 숨졌고 지난해 5월에도 30대 남성이 전자담배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200건이 넘는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FDA는 전자담배와 관련해 부정적인 경험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발작 증상이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저예산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로 20살이 됐습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의 열흘 일정으로 열리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20도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문을 여는 작품은 이탈리아 클라우디오 조반네시의 영화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입니다. 나폴리의 우범 지역을 배경으로 비행 청소년들이 갱으로 변모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폐막작은 스킨헤드족이 보편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담은 이스라엘 출신 기 나티브 감독의 스킨입니다. 한 인간의 어떤 갱생되고 변화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을 주는 폐막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경쟁 부문에 선정된 리메인과 욕창 등 10편을 비롯해 세계 52개 나라에서 온 262편의 영화가 관객을 만납니다. 상영장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엔 특히 다큐멘터리 작품이 많이 선정됐습니다. 올해가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이다 보니 한국 영화사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100년 동안의 한국 영화를 기념하는 의미의 어떤 영화들을 준비해서 저희가 또 그 와일드 앳 헛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그 100년의 역사와 또 전종한 20년의 역사를 같이 함께 또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영화제 20주년을 맞아 한국 작품에 출연한 출연진을 격려하기 위해 배우상을 신설한 것도 특징입니다. 여기에 미술관 형태로 영화를 상영하고 전시하는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며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4월 4일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